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월스트리트 일각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서 연준이 계속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당장 올 연말부터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연방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궁지에 몰리면서 위기 돌파를 위해 조기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참 흥미롭습니다. CNBC가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연방준비제도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5월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그때는 정상적인 0.25% 포인트 올리는 금리 인상이었고요. 5월에 이제 빅스텝을 밟았죠. 0.5% 포인트 올렸고 그리고 6월에 0.75% 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지금 밟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전 세계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연준이 이렇게 하니까 쫓아가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경기 침체, 불경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월가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오래 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CNBC는 지나치게 강공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연준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니, 인하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냥 유지 정도로 가도 되는데 조기에 금리 인상을 했다가 또 금리 인하로 정책을 또 바꾸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요즘 혼란스럽긴 합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8.6%인데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준 2%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한다 그랬거든요. 금리 인상을. 근데 그런 얘기에 비하면 뭔가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런 이제 분석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역시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약간의 그 경기 침체는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경기 침체가 그런 약간의 경기 침체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는 이런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연준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두 달 사이에 지금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8.6%를 어떻게 2%로 한두 달 사이에 낮출 수 있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이상적인 목표치인 2%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조금이라도 빨리 내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 0.5%포인트, 0.75%포인트 이렇게 좀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금리를 이렇게 쑥쑥 올리다 보니까 경제가 급격하게 지금 위축되고 있는 거죠. 시중에 이제 긴축되는 상황,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지금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그러다가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가 정말 더 큰 화를 불러올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르면 올 연말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그 얘기 뭐냐면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기 전에 일단 디펜스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8.6%니까 2%까지는 안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 뭐 7%나 6%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일단은 급한 불인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상황 보면서 다시 또 올릴 땐 올리더라도 아마 이런 지금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에 사실 0.5%포인트나 네. 0.75%포인트 올리는 건 사실 무리수긴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렇죠.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전에 또 금리를 내리겠다. 이것도 좀 과연 연준이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결정을? 지금으로서 사실 좀 생각하기 쉽지 않죠. 연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월가 일각에서 이제 경제 전문가들, 금융 전문가들이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CNBC 또 뭐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페드의 주요 인사들은 얼마 전까지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죠. 경기 침체를 감수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각하고,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뭐 경제가 성장을 하고 뭐 소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빨리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이제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이런 생각에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지금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경기 침체가 좀 심하게 올 것 같다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어차피 너무 높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준인 2%까지 내려오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1년 이상, 거의 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금리를 올릴 겁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경제가 급격히 위축돼서 소비가 둔화되고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면,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에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를 과연 연준이 모른 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연준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는 막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인플레가 좀 내려온다고 생각이 들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심각하다고 본다면 연말쯤 뭐 다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고, 꼭 연말 아니래도 뭐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예측을 월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네. 연준이 택하기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연준에 자꾸 압력을 넣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맞습니다. 연준이 사실은 많은 실책을 지금 범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는 건 좋은데 타이밍을 지금 놓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어떻게 보면 좀 우왕좌왕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월스트리트 옆에서 뭐 바둑으로 치면 좀 훈수를 두는, 그렇죠. 훈수를 두는 듯한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연방준비제도가 어찌 됐건 늦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는 거는 바람직한데, 그렇게 해서 잡힐 수 있는 물가가 이제 아니라는 게 월가에서 생각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강력히 대응하기에는 타이밍을 놓쳤으니까, 그러면 좀 더 현명하게 지금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된다. 그것은 무조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올리다가 좀 주춤해야 될 땐 주춤하고, 그러다가 다시 올릴만 하다고 생각될 때 다시 올리고, 그러다가 또 경제가 너무 힘들어진다 싶으면 다시 좀 빼고, 이런 끌고 밀고 당기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좀 밀당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남녀가 사귈 때 밀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것도 무식하게 끌어내리는 거로 내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7월과 9월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이번 달 그리고 8월에는 이제 FOMC가 없고요. 9월에 FOMC가 있으니까 7월과 9월 정도에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좀 떨어지는지를 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고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되고, 이런다면 뭐 연말쯤에 가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긴 네. 잡아야 하는데, 네. 그런 와중에도 경기 침체가 오는 것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렇죠. 이런 의미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자동차를 빨리 달리고 싶으면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엑셀레이터를 그냥 계속 밟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RPM이 쭉 올라가면서 굉장히 차에 무리가 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속도를 올리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면 차가 무리가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을 엑셀레이터에서 떼잖아요.
브레이크까지는 밟지 않더라도 뗍니다. 근데 너무 빨리 달리고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브레이크 살짝 밟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서 엑셀레이터를 못 밟는 게 아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를 좀 조절을 해주고 그러다가 다시 좀 스피드를 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엑셀레이터를 밟고 그런 겁니다. 한 번 엑셀레이터 밟았다고 해서 뭐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냥 엑셀레이터만 밟고 나가다가는 그 안에 차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연준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2%까지 끌어내릴 때까지 무조건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게 또 이제 연준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잡되 경기 침체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심각할 것 같으면 그때는 정말 타이밍을 잃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중고를 우리가 겪지 않도록 그렇게 연준이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월가의 좀 주문사항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연준이 어떻게 반응할런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국내 경기를 들여다보는 거고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네. 세계 금융과도 막 맞물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미국의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세계 경제도 큰 영향을 그렇죠. 미치니까 그러면은 월가 외에 세계 금융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세계 금융가에서도 사실은 좀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연준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이 강한 금리 인상하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만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크레딧 이탈리아의 대형은행이죠. 유니크레딧의 에릭 닐슨 글로벌 수석 경제 분석가는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페드 또 ECB 유럽 중앙은행이죠. 페드와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공격적인 긴축만 계속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유니크레딧의 에릭 닐슨 전문가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말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 내년 이렇게 말. 예상했어요.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도 가능하다 얘기했는데 이 에릭 닐슨 유니크레딧의 수석 경제 전문가는 아마 내년 말부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많이 납니다. 차이가 좀 있죠. 네, 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올해 말이 됐건 내년 말이 됐건 금리 인상을 한참 하다가 어느 정도 가서는 스탑을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유지가 아니라 바로 금리 인하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충분히 효과를 본 이후에는 다시 금리가 좀 내려갈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베렌버그 투자은행입니다. 이 베렌버그의 경제 분석가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페드가 내년 말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베렌버그는 2023년 4분기부터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가 아주 심화되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연방준비제도도 금리를 내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월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도 너무 늦게 대응해서 키웠으니까 좀 내년 말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좀 빨리 하면 좋겠다. 대응을 빨리 하면 좋겠다. 이게 지금 월가 쪽에서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기하지 말고 내년 말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한 올해 말쯤 그렇게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이게 화를 더 크게 키우기 전에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연준의 생각인 것 같고요. 반면에 데스티네이션 월스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요시카미 창업자는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하반기부터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연준이 두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내년 말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이다. 당장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금리 인상 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장 금리 인하를 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필요하면 다시 올리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지금 그만큼 이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죠. 그분들이 잘 좀 해서 네. 모든 게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어쨌든 좀 옳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